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17일 벌써 오후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박원순 피해자가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앞방송을 통해서 입장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입장이 또 지금 방금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금 추가적인 입장을 보면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박영선 후보 측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 1차적인 요구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 이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 이것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책임론을 민주당이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기자회견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상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이면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신간을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 새로운 신간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2차 가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막아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것이 지금 피해자가 갖고 있는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입장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일단 사과를 한번 하긴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인정과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의 인정과 멀어지도록 만들었던 피해 호소인의 명칭, 그리고 사건 왜곡, 당헌 개정, 극심한 2차 가해를 무기하는 상황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다. 제 신분상 그리고 선거기간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번 선거도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피해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고, 투표율 23%의 당원 투표로 결국 서울시장에 후보를 냈다. 지금 선거 캠프에는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영선 후보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이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따끔하게 혼내달라, 또한 피해 호소인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박영선 캠프에서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주도적으로 주장했던 사람 3명이 있어요. 바로 남인순과 진섭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동선대본부장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고민정인데 이 고민정은 대변인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인순 의원에 의한 본인에 대한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가 이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빼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캠프에서 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가부장적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의식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박영선 측에서 이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이 비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가 다시 한번 이 피해자의 주장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남인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의 분노가 표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시원찮은데요. 이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게 제가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민, 서울시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공동선대본부장에서 탈퇴하고 그 다음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돼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피소 사실 유출 혐의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남인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야 남인순이가 했어요. 거의 한 달이 아마 지나서 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무책임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징계도 하라는 이 피해자의 주장은 당연히 설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의 이러한 이 후속 조치를 우리가 지켜보고 반드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투표권을 통해서 심판해 줘야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입장문을 낸 걸 보면요. 이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었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었을 때 제자리로 본인이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래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혀 있다. 그래서 후회가 덜한 쪽을 택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말을 하고 어떤 결과가 생기고 말을 안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 무게가 좀 가벼운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추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피해 사실을 밝히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에 대한 신상 유출과 2차 가해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적에도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고 또 신상 유출 염려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인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저희 소명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던 순간에 그러한 순간들이 저희 피해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이유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피해자가 1차 입장문, 맨 처음에 내놨던 입장문 소개를 해드리면요. 위력의 엄중함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더 듣기 전에 말하고 싶다. 그분의 위력은 잘못에 대해, 그의 잘못에 대해 그 사람을 향해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내용을 다듬으며 수백 번 고민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감히 그야말로 이제 제왕적 시장했어요. 이 박원순이가 뭐 잘못했다고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위력이 그만큼 세다. 그 박원순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추행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말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의력은 그의 잘못이 점점 심각한 수준이 되더라도 그 무게를 온전히 제가 감당하도록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을 하더라도 위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성추행 그 자체를 본인이 감내야만 했다는 그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으로 인해 제가 겪는 피해보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잃었을 때 제가 직면하게 될 어마어마한 상황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추행 사실을 밝혔을 때 이 밝힌 사실을 폭로 사실로 인해서 박원순 씨가 잃게 되었을 때 과연 거기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귀책사유가 성추행을 범한 박원순이한테 비판이 직면해야 되는데 박원순이한테 된 비판보다는 위력이 워낙 세니까 힘없는 본인한테 오는 비판이 굉장히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힐 때 그들의 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고 저를 괴롭히는 일에 동조하도록 했다. 그래서 2차 가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2차 가해가 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을 실토하고 있어요.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2차 가해가 오고 있고 또 1차적인 가해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2차 가해는 전혀 아랑곳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박원순의 업적만을 미화시키려고 하는 2차 가해 세력들에 대한 분노와 불만과 그리고 이 한탄이 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여전히 이 박원순 지지자 쪽에서는요. 그야말로 막말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어요. 지금 친문 커뮤니티에서.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피해자가 입는 2차 가해는 정말 상당히 심대하다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 책임이 바로 박원순 때문에 성추행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잊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 번째 이유고 기자회견은. 또 하나는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바로 이 박원순 때 서울시장 출입기자였어요. 이 사람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지금 썼는데 19일 날 발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팔리다 보면 본인의 실질적인 진짜 성추행 사실이 가려지고 오히려 박원순의 이 잘못이 그 위력으로 인해서 덮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점을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 예, 사실과 다르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다. 이것을 고발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도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런 책은 사보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 진보 좌파 인사들 조국 백서 써가지고 전부 미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흑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극의 탄생 이 책을 반박하는 책자를 우리 우파 진영에서 또 한 번 내서 조국 백서에 대한 조국 흑사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극의 탄생 여기에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책자를 피해자 측에서는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굉장히 경솔한 그런 행각을 했어요. 바로 이성윤 피의자를 만났어요. 그야말로 공수처 기관장이 만난 거예요. 이 피의자를. 더군다나 그냥 피의자입니까? 정권의 실세예요. 그냥 정권의 실세일 뿐입니까? 바로 차기 검찰총장 영순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환 요구에 3번씩 4번씩 불응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러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어요. 바로 면담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고 조사 기록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또 조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런 결정적 하자가 있는 조사를 했어요. 조사 같은 조사를 했어야 조서를 남기죠. 조사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황제 면접을 했다. 황제 조사를 했고 오히려 이성윤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영접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김종민 변호사 순천지청장이 했는데 이분이 지금 남겨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처장이 이성윤을 영접한 치욕의 오점을 남겼다.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원칙대로 해라. 예. 조서를 안 쓴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이 김진욱도 이 조서를 쓰지 않은 거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조서가 없는 이 조사는 실무상으로 이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강력히 지금 비판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치욕적 오점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지검 지고화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그리고 이런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엄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는 상황에서 왜 그러면 조사를 안 남겼냐? 참 기가 막혀요. 이미 변호사가 낸 의견서 수원지검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얼마만큼 이 사건을 지금 수원지검에서 조사한 내용을 제대로 조사하고 추가적인 조사 내용이 뭔지 이런 것을 아주 면밀하게 수사 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대충 만나서 70분 정도 듣기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서를 쓰지 않았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걸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주의한 사람 그야말로 이 검사로서의 기본 공수처장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또 앉힌 거예요. 이게 여당의 인사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기자회견을 내는데 그거 못한 거 지금 반성하고 있는데 반성은 아니에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단순한 해명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 김진욱 공수처장 반드시 수사 대상에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어떻게 말은 잘해요? 인권 친화적 수사? 인권 친화적 수사가 중요합니까? 비리 의혹을 더 파헤치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는 더 중요해요.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또 얼마나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겼느냐.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 주임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어요. 검찰의 개혁을 탈을 쓴 길들이기로 참담한 상황이니 다들 잘 이겨내시리라 믿는다. 그러면서 하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주임검사는 누구냐면 이 라임 사태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1억 6천억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이에요. 이 강기정 정무수석한테 돈 5천만 원을 줬다. 느닷없이 김봉현 수다모빌리티 회장이 작년 10월 달에 폭로했어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강기정이는 받은 바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 하고 나니까 김봉현이가 그거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준 적이 없어. 또 이렇게
번복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이 사건을 수사한 거예요. 이 바로 강기정 이 5천만 원 전달설 수인 조사한 주임 검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나임 사건과 관련해서 이 강기정 사건이 나오니까 추미애가 인사학살을 통해서 대대적인 인사를 해서 공중 분해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지검장 당시에 박순철 지검장이 밖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도 사퇴를 하고 나갔어요. 사퇴를 하고. 그리고 차장검사, 부장검사 전부 좌천시켰어요. 그래서 차장검사는 이정환에서 오연철로 바꾸고 형사6부장 주임검사를 조상원에서 김낙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부부장검사 4명 중 3명, 수사관 14명 중 8명을 타부서로 전부 발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번 사건을 그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송삼현에서 남부지검장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검장에 가자마자 바로 사표를 냈어요.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그러면서 사퇴를 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정치권 로비, 실세들 로비 의혹이 강기정뿐만 아니라 기동민 민주당 의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지금 부산시장 출마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로비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었어요. 물론 당사자들은 전부 다 부인했죠. 이렇게 해서 이 라임 사태가 남부지검을 전부 다 흐트러 놓고 박범계가 와서 남부지검장에 또 애완견인 심재철을 갖다 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임검사가 결국은 못 견디고 이제 사퇴까지 나오는 사태로 지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 검찰 권력형 비리 수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선거 반드시 심판하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되도록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접종과 관련해서 지금 유럽에서는요, 이 접종 중단이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접종 중단을 하고 있고, 유럽 의학청에서는 내일 긴급 회의를 열어서 결론을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질병청에서는요, 중단을 검토하지 않고 계속해서 접종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의하면 아스트라제네카 중단하는 그 기본 원인 중에는 영국과 EU의 정치적인 갈등도 깔려 있다. 이런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국내에서도 말이죠. 아스트라 접종 후에 혈전이 만들어져 갖고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바로 정은경 관리청장이,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전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하고 혈전 생성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현재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 사례는 없지만 사망 사례 중에서는 한 건 정도가 혈전 생성 사례가 보고된 게 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 그리고 아직은 공식적인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혈전 생성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요, 60대 여성이고 요양병원에 입원 환자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 접종 계속해서 하겠다는 의사는 밝히고 있지만은 이 정은경 총장은 국회에서 사망 사례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충돌하는 그런 또 이 발표를 했어요. 질병청에서는 오늘 오전에 접종은 계속 하고 접종과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혈전 관련성은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정은경 총장은 확인이 돼서 한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질병청은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투명한 정보가 그야말로 사실 그대로 제대로 공개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접종 상당히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오늘 RN서치가 발표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20대 여성의 대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정평가가 말이죠. 이 RN서치 보면 부정평가가 58.1%, 긍정평가는 36.7, 그래서 4.3%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13.7에서 21.4%로 대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대 여성의 대통령 지지율이 30.2%나 빠졌어요. 한 주 사이에. 그래서 33.6% 제일 크게 빠졌고, 이 세대에서 부정평가도 가장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에 비해서 부정평가가 무려 21.6%나 상승해서 51.7%로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선거는 반드시 심판 선거가 되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집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 계속해서 또 중요한 뉴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